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2.1% 감소했습니다. 5개월 만에 하락했고 감소폭은 2020년 2월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컸지만 소비는 1.6%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전자기기 등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134.44로 1년 전보다 1.1% 올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대로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2차 전지,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주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4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통계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하락한 50.4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터 통신은 4월 중국의 제조업은 둔화한 속도로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 안에서는 3월 산업 생산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면서 내수 소비는 1.6% 감소했지만 산업 생산 안에서는 점 분야가 줄면서 2.1% 감소했는데요. 이는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한 달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개장 전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잠정 실적 때 발표를 했었죠. 부문별 실적 안에서는 반도체 사업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감산 효과로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한 데다 재고평가 손실 충당급 환입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장중 271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62% 오름세 보여주면서 2704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던 중동 정세 불안이라든지 실적 우려 모두 완화된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쪽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밸류체인 및 자율주행 테마도 테슬라 반등에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 동반 사자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1,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700억 원 넘는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03%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7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강세 출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출현되면서 음봉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용기기, 화장품주 강세 보이는 가운데 삐아나, 뷰티, 스킨 등 중소 화장품주 위주로 강한 탄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동반 팔자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오늘 기관은 1,2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도 63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주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넘어간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선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살펴보면요. KBI 메탈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93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현재는
1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10%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 역시나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축소되면서 3,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에 산업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는 이 부분에 너무 주목하진 않고 그래도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중국에서도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4로 발표가 되면서 2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고요. 또 저희가 내일은 쉬어가지만 FMC는 열리게 됩니다. 쉬어간 이후에 FMC 결과까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상승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굿뉴스가 있었나요? 예, 전일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기 관련된 이슈였는데 갤럭시 S24 인기몰이에 삼성전자 방긋이라는 기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8.7%를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 더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연초에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어떤 개화, 그래서 갤럭시 S24에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고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기에 좀 시세를 좀 부각시킨 바 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로 부각됐던 삼성전기가 그동안 주가에 대한 어떤 반영 효과들은 굉장히 좀 미비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으로 좀 1분기에 실적에서는 확실히 좀 입증을 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스펙업된 카메라 모듈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47%가 좀 증가됐고요. 여기에 관련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비중도 약 24%가 좀 증가되면서 각각 한 1조 1천억 원대 매출을 견인했다. 이 부분은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내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동일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관계자가 여기서 첨언했던 AI 관련 매출을 올해 2배 이상 확장시키겠다는 관점은 오히려 1분기 실적 지표 안에서 여기에 관련된 성장성 내지 실적의 확장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유리기판 관련된 어떤 동맹 체계를 좀 구축하고 올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시제품 양산하고 2025년도에도 부분적인 시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어떤 코멘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유리기판 모멘텀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굿뉴스를 짚어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배드 뉴스도 있겠죠.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의 국채금리. 그래서 지금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 1년 중에 가장 최고치를 좀 경신하면서 여기서 투자 심리가 다시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이 10년물 이 국채가 4.708포인트를 좀 기록하면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 그래서 최근에 5%를 좀 초과할 수 있는 기조가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3월과 4월의 CPI 그리고 PPI가 시장의 전망치도 초과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이 근원 PC 지표도 0.1포인트 정도 좀 상향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된 바 있었는데 1분기 뭐 GD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정책 기조에 관련된 이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5월 1일 이 근로자의 날 휴장 여기 이후에 미국 시간에 5월 1일 날 FOMC 정례회의가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관건에 관련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 내지 기조 그래서 뭐 점도표가 수정될 것인가 또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조절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기조에서 이어졌을 때 국채금리의 상승세와 현재 구간이 다소 좀 유사한 구간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된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안도할 수 있겠으나 정책에 관련된 이 기조가 변화될 수 있다면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이 정례회의가 굉장히 큰 체크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정례회의를 살펴보자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2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호실적도 발표됐고요. 그에 앞서서 LG생활건강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T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중소형주 단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를 더불어서 4.21%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sek터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섹터입니다. 오늘 상장한 JMS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134%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3.22%의 강세 흐름이 섹터 전반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섹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고려제강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의 송전선과 5G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서는 3.2%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은 섹터는 페라이트 섹터입니다. 페라이트를 더불어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81%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서는 삼하전기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는 섹터 항공기 부품 섹터입니다. 2.78%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아스트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29.93%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찰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0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 약세가 나타납니다. 1.4%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동방성계에서 가장 큰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는 HBM 섹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2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섹터도 살펴볼 만합니다. 1.1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쉬어간 다음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알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이 섹터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오늘 섹터의 흐름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눈에 띄셨나요? 네, 먼저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의 경우에는 이 구리 선물 가격이 장중 톤당 $10,000를 좀 돌파했고 오늘 시그널에서는 1041달러.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하면서 선물 가격의 경우에는 톤당 $10,000를 좀 상회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현물의 경우에는 $10,000까지 돌입은 못했지만 지금 그래도 9,935달러를 좀 경신했다는 부분들, 24개월 최고치를 경신했던 부분들은 당분간 우리가 전력기기 전선주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1분기 실적 호조를 우리가 확인을 좀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와 여기서 조금 더 구리 가격이 $10,000 기조 안에서 조금 더 장기화되는 측면들을 좀 보여준다면 2분기와 3분기부터는 네. 오히려 판가가 전이되면서 오히려 이익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력기기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제일 많은 기업이 한 15%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구리 가격과 좀 연동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시화시킨다면 여기서 한 2에서 3% 정도 이익률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흐름들. 이 부분은 실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전력 기기보다는 전선주가 조금 더 강한 이유가 전선의 어떤 대다수의 어떤 핵심 원재료가 구리죠. 네. 그래서 구리 가격과 좀 연동되는 흐름들이 있고 지금 뭐 풍산이라든가 대창, 뭐 이구산업 같은 이 구리를 주 원료로 해서 산업용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 주가에 더 반영 효과가 좀 더 미비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장기화되는 추세를 좀 가져간다면 구리 관련주들의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 화장품 섹터인데 실적 기조 안에서 1분기에서는 뭐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1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이미 확인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도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역시 우리가 5월에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 기대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2분기 실적 기조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선과 화장품 섹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앞서서 이제 통시지 톡에서 뭐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도 저희가 바라봤는데 오늘 원픽 섹터는 이 안에서 혹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구리 관련주 안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0.15포인트 상승한 6,53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리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동가, 황동, 인청동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산업용이나 산업용 이외에 뭐 건설용으로도 좀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소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내 기업 안에서는 연간 캐파가 한 6만 톤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큰 폭의 구리 제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방 산업의 기초 제품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기차량에 관련된 구리 제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난해 실적 기조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분기부터 한 3분기, 4분기까지에 대한 구리의 톤당 가격들이 $7,000에서 $8,000 이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익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좀 정체된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1분기 기점으로 구리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이 기조가 2분기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 현재 지난해보다는 저는 한 20% 정도의 실적 개선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대보다 2분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구리 제품의 평가 재고 자산이 1,000원에 사온 제품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회사의 장부상 가치, 이익 개선은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이익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포인트. 이 점을 좀 착안하면 좋을 것 같고 판가가 전이된다는 관점에서 이구산업의 이익 개선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월 19일 7,310원까지 좀 올라간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이 4거래일 연속 다시금 재상승하는 흐름들 안에서의 추세를 좀 전환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유효하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6,550원 미만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매수가 목표가는 한 7,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5,87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와 더불어서 전선과 또 구리와 관련된 2구 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속에서도 반도체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30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으면 우리가 잠정 실적은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결정을 하고 확정 실적은 사업 부분별로 손익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2조 원대 이상은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보다 하회했죠. 1조 9천억 원 정도의 세부 손익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실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해주고 있는 이유들은 오늘 현재 삼성전자가 1.56포인트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2분기 HBM3 12단을 2분기에 양산하고 샘플을 공급하면서 2분기에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SSD 부분은 100%, 그다음에 D램 부분은 50% 정도의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지금 0.91포인트 좀 하락 전환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단기적 어떤 기대감보다는 지금 미국의 아직 실적 발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AMD, 퀄컴, 그다음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는데 이게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로부터 가장 많은 칩을 공급받아서 데이터 센터형 서버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약에 실적이 정체되거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회가 된다면 AI 산업이 조금 더 둔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노이즈 이슈가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이 실적 발표 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떤 실적 기대치가 좀 더 하향될 수 있는 우려감을 좀 작용하면서 오늘 HBM 관련주, 어제 상승했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하락 전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1일 우리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하지만 이후에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이 만약에 좀 어닝 미스라든가 2분기 가이던스가 하회하는 지표가 좀 나와준다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한 목요일 정도 또는 금요일에 한 번쯤 더 변동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 심리가 좀 반영된 효과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블리의 시각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월 시장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도 있었고요, 환율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 속에서 4월 시장은 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4월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4월 증시를 보면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작년 10월과 비슷합니다. 작년 10월에도 3고 현상 터져서 한번 급락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개가 사실 또 연달아 버리다 보니까 증시가 한때 그 2,550선까지 좀 빠졌었는데 다만 이제 월말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가운데
거기에 이제 고금리는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지금 유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 거기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생각보다 좀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모멘텀을 또 받고 있고 연기금이 올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중이 좀 낮아진 상태니까 그래서 실제 이번 달 들어서 연기금이 한 5천억 가까이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방을 또 막아주다 보니까 증시가 다시 2,70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출발은 좀 견조했다가 중간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네. 다시 이제 결국 제자리로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전체로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안에 진폭은 굉장히 컸던 조금 이제 답답한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를 이제 4월 초와 말을 짚어본다면 변동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선 큰 진폭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회복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변심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4월에 숨고르기를 마쳤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사실 그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니까 네. 오히려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 실적 발표 그 숫자보다는 향후 전망을 좀 삼성전자도 좀 그래도 HBM 쪽에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 같다 이 기대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에 많이 밀려 있었고 또 실제로 4월에 증시가 휘청거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4월 마지막 날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좀 맞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저번에 찍었던 85,000원 넘어서 9만 전자를 가기 위해선 어쨌든 그 HBM 이 반도체가 결국 그 엔비디아 쪽에 공급된다는 좀 확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만 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지만 넘기 위한 좀 과정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TSMC가 이번에 실적이 좀 약간 안 좋았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그 전망을 조금 이제 낮추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오늘 보니까 파운드리 쪽도 언급을 했는데 파운드리 어쨌든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결국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지가 아직 적자거든요. 근데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게 보이면 당연히 위가 또 열릴 수도 있는데 그건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좀 확인돼서 좀 진정은 됐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이 됐지만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신생산기지 투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SK하이닉스가 지난 25일 기록했다는 바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는 청주에 20조를 투입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 공장을 사실 추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좀 접고 디램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하나요? 일단 이게 좀 전략적인 선택 같아요. 중국에 우시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를 활용하면 물론 좋은데 지금 거기로는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국엔 투자는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HBM으로 더 약간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이제 M15죠. 거기 이제 그 청주에 있는 공장 옆에다가 추가로 이제 확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DDR5도 있겠지만 HBM 위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HBM 수요는 여전히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이게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청주 공장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낸드보다는 일단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여러 개 있는 쪽은 어쨌든 이제 D램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던 청주 신공장 양산 계획은 내년 11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BM 수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전히 좀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 과잉이 되는 우려는 지금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거 이제 발표하고 다음 날 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거 또 공급 과잉 가는 거 아닌가? 항상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좋을 때 투자하면 공급 과잉.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게요. HBM은 벌써 올해 다 완판됐어요. 그러니까 HBM은 미리 주문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판됐고 내년까지도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계속 지금 엔비디아의 GPU도 성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HBM도 계속 성능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수율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이번에 생산하는 규모가 월 한 10만 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2년도에 디램 호황 시절 규모의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도의 어떤 증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킬 만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공급 과잉을 불러올 만한 규모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업용 SSD 사업의 호조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낸드로 불리는 기업용 SSD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HBM 하면 항상 디램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디램 관련주 후공정 업체, 뭐 한미반도체가 많이 간 것도 사실인데,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또 투자하실 때 이쪽도 보시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낸드 쪽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낸드 네. 오퍼 안 좋다고 자꾸 하니까. 근데 낸드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이 낸드 말고요. 그 SSD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 아니 요즘에 노트북도 옛날에 하드를 썼는데 지금은 SSD라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기반이 된 용량을 용량 저장 장치를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저전력에다가 굉장히 성능이 좀 빠르고 좋은 편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앞으로 하드 대신에 그러니까 HD 대신에 SSD를 이제 앞으로 많이 넣을 거라는 얘기가 실제 나오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제 낸드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번 분기에 이 SSD 기업용 SSD 이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는 그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HDD에 많이 저장을 해놓는 건 좋은데 이게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AI는 특히 전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SSD로 교체해주면 저전력으로 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가 바로 솔리다임인데 하이닉스가 2022년에 10조 주고 인텔에서 이제 인수한 회사죠. 네. 근데 그때 인수하고 나서 23년도에 합쳐서 7조를 까먹었어요. 정말 이제 힘들어진 건데 이걸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솔리다임이.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도 되게 또 다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되면 또 낸드 소재주들 이쪽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낸드를 만드는 가동률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 뭐 ENF 테크놀로지나 DNF, 솔브레인, 뭐 TEMC 이런 기업들이 낸드 쪽에 관련된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만드는 이제 개수가 늘어나니까 수혜를 좀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용 SSD 쪽도 한번 이제는 AI 관련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가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숨을 고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뭐 대형주 단위든 중소형주 단위든 조정 시의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뭐 정말 이제 꺾이는 사이클이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뿐이지 사이클이 꺾인 게 아니라 사이클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도 워낙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다. 그래서 숨고르기 할 때는 항상 이제 저는 조정 시에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 반도체 사이클도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을 한 게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도 좀 돌아설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보다는 좋은 사이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긴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갑자기 막 중국 소비주나 네. 그러니까 미국향 기업이 아니라요. 뭐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못 오른 쪽에서 갑자기 막 급등세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시장의 색깔이 단기적으로 좀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당분간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조정 받으니까 나는 한 번에 사겠다 이거보다도 5월 중순까지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좀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할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평소에 좀 좋게 봤던 반도체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저가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좋은데 다만 이게 조정이 그냥 오늘 내일 끝나고 바로 가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시장의 기울기는 중국 소비주로 좀 약간은 지금 중심축이 이동해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조정식 매수를 하되 조금 여유는 가지고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 쇼크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이 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 불리는 PC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GDP만 보면 1.6%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용은 나쁜 게 아니라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좀 빠졌는데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 뺀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갑자기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수입을 했다는 건 주로 반도체나 기계류, 장비 이런 걸 수입한 거니까 그건 결국 미국의 또 투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GDP는 나쁜 게 아니고 또 실제 그거랑 이제 같이 발표됐던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 지표를 보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가 2달 연속 0.8%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 소비 지표가 꺾인 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 GDP는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뭐 괜찮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동에서는 전운이 거세지면서 유가를 자극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다시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게 유가가 사실 이제 유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에 더 직격탄인 게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네. 근데 그걸로 돈도 많이 벌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한국은 기름 환물 나지 않기 때문에 원유값이 올라가서 만약에요. 95달러를 넘어가면 무역 수지 또 적자 전환할 거란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미국은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 미국도 좋은 건 아니지만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왜냐하면 수출해서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타격은 좀 안 일어난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휘발유 가격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요. 결국 소비가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실 거는 휘발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최근에 중동 이슈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만 아니면 뭐 유가는 아직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핵심은 임금 상승률과 주거비인데 이 두 개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도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 이 연준 의장이 제일 원하는 게 임금 상승률 꺾이는 걸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보여지는지. 근데 만약에 임금 상승이 안 꺾이면 금리 인하는 계속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물가는 그런 쪽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용 지표도 봐야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이야기도 또 이어가 봐야겠죠. 10년물 국채 금리 최근에 4.7%까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뭐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하지 않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저도 사실은 올해 3월부터는 좀 연초에 할 거라고 저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6번 정도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는 3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번 정도 저도 할 거로 보는데 이건 이제 다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7월과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9월에 왜냐하면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첫 인하는 9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쉽게 지금 안 떨어져요. 좀 끈적끈적하게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지금 이렇게 안 낮아지는데 금리를 섣불리 낮추기 어렵고 또 한 가지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좋거든요. 차라리 미국 경기가 확 빠져버리면 연준도 카드를 써버리겠죠. 근데 고용도 여전히 좀 괜찮은 편이고 근데 분명한 건 금리 인하는 올해는 저는 뭐 3번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번이나 1번 정도 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고용 지표가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약간 꺾이곤 있거든요, 네. 실제. 그래서 유가만 정말 뭐 튀거나 아니면 주거비가 막 튀는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 결국 연내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향은 뭐 바뀐 건 없다. 다만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입니다. 다음 달 말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면서 관련 섹터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요새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5월 말에 설립이 되니까 네.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하는 정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좋을 것 같고, 특히 정부가 원래는 정부 주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를 민간 업체랑 같이 이제 제휴를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초소형 군집위성도 발표한 것처럼 인공위성 쪽을 먼저 키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보 목적이죠. 정찰위성. 예, 우린 또 아직 지금 북한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을 안보 목적으로 계속 좀 키우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섹터 계속해서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니까 계속 좀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인 네온셋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공위성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목적이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라는 네. 게 목적이니까 결국 안보죠. 뭐 이 재난을 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기후 예측도 있겠지만 핵심 목적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리고 끝나면 사실 모멘텀이 없는데 26년, 7년에 또 추가로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 28년도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한 50개 정도 이상을 발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8년부터 대규모 발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위성 만드는데 딱 1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성 만드는 업체에 발주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성 사업은 특히 제조 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28년에 시작하니까 좀 멀었나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 좀 발주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위성은 실제 시장이 지금 열리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되는 시장이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올해 3월에 식스지 표준화 일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어디인가요? 일단 6G가 사실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음영 지역이 좀 뭐 이렇게 바다라든가 아니면 저 위에 이제 항공이라든가 산악지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가려면 이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제 인공위성 띄우는 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결국 거기 관련해서는 위성 안테나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기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위성 안테나 쪽이니까 거의 관련된 기업을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6G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초기 본격적으로 발동할 시간입니다. 5월에 공략할 업종과 투자 전략 업데이트 해주시죠. 5월도 이게 증시가 막 위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금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확 낮아지기 전까지는 위아래로 좀 진폭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4월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게 3고 현상이 좀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5월은 조금 4월보다는 변동성은 좀 낮아지지만 위아래 박스권은 여전히 좀 이어진다. 그리고 5월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밸류 가이드라인도 발표되고 아이패드 OLED도 출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청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까지 방한을 하니까 네.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저는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 또 밸류업 관련해서는 자동차, 금융주 괜찮아 보이고요. OLED 아이패드 나오니까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도 괜찮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5월의 가장 큰 이슈는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런 쪽을 좀 흔들릴 때 좀 담아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공략할 업종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FOMC를 앞둔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실적과 신호 강도, 모멘텀은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수급과 차트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3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G화학 오늘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독일 베바스토와 SGF 수천억 원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 장 초반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견조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올라주면서 4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S윈드입니다. 신호 강도는 70점 받은 가운데 실적과 수급, 차트는 모두 6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 인식이 이연됐던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잠시 상승세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대 내림세 보여주면서 5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실적과 신호 강도, 차트는 모두 70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과 수급은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전날 효성의 신설 지주에 대해 재상장에 적격하다라고 확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장중 변동성 보이다 현재는 1.4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우리 증시가 휴장한 이후에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서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해보시고요. 5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실적의 훈풍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